공실이면 괜찮은데 권리금을 주고받고 했는 임대차 계약이다 이럴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원상 회복에 대한 이 범위를 정해야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복등이 부동산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요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임대인을 위한 법이 아니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구제해주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에요.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을 가지려고 하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건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아요?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내면서 세무서에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후순위 권리자하고 채권자들보다 내가 우선적으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만약에 이럴 때 보증금을 다 못 받았으면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가 건물이 매매가 됐어요. 이 임대인의 권리를 매수했는 사람은, 그 양수자는 그대로 승계를 받는 겁니다. 새로운 임대인한테 권리 주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계약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2년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1년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개월을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어요. 8개월을 계약해서 8개월에 대해서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차 이 기간이 1년이잖아요. 갱신이 됐는데 지난해 1년 동안은 장사가 잘 됐는데 그 다음 해 되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나간다고 통보를 하는데 똑같이 1년이 더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통보한 날짜로부터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임대인은 3개월 뒤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때 임대인분은 임차인처럼 똑같이 계약 해지권이 있냐? 임대인분은 없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짚어야 될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 보완이 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는 장사가 안 됐잖아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9조가 신설이 됐는데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 장사가 안 돼서 그때 연체를 했는 이력이 있어요. 연체했는 이력이 있어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차임을 연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임차인분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6개월 연체했는 이력이 있다고 해서 당신 3기 이상 연체했으니까 나 계약갱신 청구 안 받아줄 거야, 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번에 제가 짚어드릴 거는 특약사항인데요. 이거는 임대인, 임차인 양측 마찬가지입니다. 공실이면 괜찮은데 권리금을 주고받고 했는 임대차 계약이다 이럴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원상 회복에 대한 이 범위를 정해야지 되는데요. 앞에 다른 업종이든 같은 업종이든 인수를 받고 권리금을 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으면 원상 회복 의무는 이 시설까지는 해야 된다 하고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특히 세입자분은 들어오실 때 이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다 찍어 놓고요. USB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가실 때 원상 회복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되면 그때 특약에도 이렇게 적혀가 있었고 이 부분까지만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판례에 따르면은 권리금을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상 회복 해줘야 되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은 그 앞에 사람이 시설했던 부분 전체를 다 원상 회복해준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계약서 작성하실 때 특약란에 타일은 어떻게, 조명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특약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특약
대로만 이행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짚어야 될 부분은, 이거는 임대인이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내 건물인데 나는 어느 업종이 들어오는 게 싫어 하면 처음 계약할 때 특약란에 업종 제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 세입자분이 나가려고 할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안 된다, 이 업종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제재를 하시면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임대인이. 왜냐하면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약에 없는 사항을 주장하게 되면 소송을 해도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월세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받는 건 목적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상가에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어서 내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 그거 이상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세입자가 장사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임대인 분들은 업종 제재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은 특이하게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업종 제재를 안 하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음식점이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하수구,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특이하게 반드시 적어야 돼요. 이거는 오시는 이 임차인분이 알아서 한다.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 만약에 오픈을 못하게 됐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는 책임 여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임대인이 해주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 본인이 알아서 하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허가가 안 나든지 할 수 없게 되면 그거에 대한 손실을 나는 모른다든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상가 중개수수료 요율이 높은 거예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이 없으면 상가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장사가 특히 기술직이 아니고 아무나 차릴 수 있는 업종이면 임대인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분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지불을 하고 임대인이 그 업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을 보상을 해주지 않고 무조건 임차인에게 내가 할 테니까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두 번째는 반대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임대인분이 뭐 업종 제재가 어쩌고 하면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권리금 주고받고 하는 걸 방해를 했다. 이럴 때는요,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지게 되어 있어요.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는 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소송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면서는 기간은 10년까지 계속 갱신을 할 수 있어요. 최초 임대차 했는 그 날짜부터 시작해가 10년입니다. 근데 임대인이 이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에 월세를 3번 연체했는 이력이 있다. 이러면 갱신 청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왔다. 이러면은 갱신 청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처럼 교육에 의해서 이 임대인분 권리금을 지불했다든지 상당한 보상을 해줬다. 그러면은 갱신 거절하고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 네 번째는 임대인 자신한테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임차인분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 전대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갱신 청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왔는 그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고요. 보증금에 대한 주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번에 임차인분이 고의적으로 시설물을 파손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갱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임대인분이 특약사항에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대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전체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신이 나갔다 온다든지 그때 계약 해지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수락할 수 있느냐 해가 거기서 오케이를 해가 계약이 성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이 임차인분이 당하는 손해 전부 다 물려줘야 돼요. 배상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 건지 뭘 꼭 알아야 되는 건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종시 시장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